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만든 커스텀 노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3개를 만들었어요. 평소에 컴퓨 UI를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하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우선 먼저 만들어 봤는데요. 현재 만든 것은 총 3개이고요. 각 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이는 리사이즈 박스라는 이름의 노드인데요. 비디오나 사진의 입력 사이즈를 조절할 때 매번 일일이 계산을 하고 직접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노드인데요. 2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이미지를 리사이즈 해주는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미지를 불러오고 프리뷰 이미지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큰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로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1메가픽셀의 기준이고 16대 9 비율이고 그 다음에 64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가까운 수로 올림 처리되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보통은 32배수로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서 값을 조절하게 된다면 하단에 있는 박스도 모양이 바뀌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1대1 비율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대3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바뀌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입력한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원본이 16대 9 비율의 가로가 긴 사진이니까 비슷한 걸로 맞춰주면 좋고요. 16대 9로 바꾸고 10메가픽셀을 최대치로 해서 입력을 해놨고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할 때는 아무리 많아봐야 보통 8메가픽셀 수준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크기가 이렇게 커지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그러면 언제 쓰냐? 워크플로우에 보면은 사진을 받아서 리사이즈를 해서 출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모든 워크플로우에 다 공용으로 적용시켜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할 때 빈 잠재 이미지 크기를 정해줘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워크플로우를 위로 올려보면은 지금 이거는 LTX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워크플로우인데요. 여기서 처음에 동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 비디오 사이즈를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이 비디오 사이즈 입력하는 곳에다가 넓이랑 높이를 연결을 시켜 놓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조절만 해서 쓰시면은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영상의 해상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LTX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경우에서도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Z이미지 터보 기본 템플릿 워크플로우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이거를 확장시켜주고 네, 보통 이렇게 직접 값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1088, 1920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인지 가늠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디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리사이즈 박스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와주시고 연결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출력하고 싶은 사진의 해상도를 미리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이 상태로 두고 지금 보면은 16대 9 비율이고 1메가픽셀이고 32배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고, 밑에 보시면은 이거에 관련된 정보가 있고 실제 출력된 화면은 비율이 이렇게 된다,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완성이 되었고요.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입력했던 가로 세로 길이랑 최종 완성된 가로 세로 길이랑 동일하게 잘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워크플로우에서 해상도를 지정해줘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기존에 사용하던 노드는 왼쪽 상단에 클릭을 해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감춰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서 쓰시면은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가픽셀 단위로 입력하는 게 싫다, 나는 정확하게 딱 떨어진 숫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매뉴얼 인풋 기능도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토글을 눌러서 모드를 변경을 해주시면요,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1080, 그 다음에 192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숫자가 32로 나눠 떨어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짝 올림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싫다 하시면은 여기서 이거를 8, 16 이런 거 입력해 주시면은 보통 원하는 숫자로 나누어 떨어지긴 하는데요.
이 부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멀티 이미지 로더하고 LTX 시퀀서 노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LTX 시퀀서 노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LTX에서 동영상을 만들 때 이미지를 여러 개 불러오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 효과적으로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보조 노드인데요. 원작자는 What Dreams Coast라는 이분이 먼저 만드신 노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만든 거예요. 간단하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진을 불러와서 위치를 변경하려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옮길 때 지금 기존에 쓰던 멀티 이미지 로더는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위치 변경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이미지 압축 같은 옵션은 그냥 빼버렸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 크기로 직접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 이미지 로더를 자꾸 써보신 분들은 혹시 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노드가 아래쪽으로 이게 투명한 벽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있는 노드를 선택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클릭해도 안 먹어요. 약간 버그인데요. 그래서 이걸 치우고 이렇게 하면 조작이 되고 이런 버그가 있었는데 제 거는 그걸 없도록 해놨는데 잘 되나 볼게요. 잘 되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을 해놨고, 두 번째로는 시퀀서 노드끼리 지금 동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이런 식으로 동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러온 이미지들 값에 강도 조절을 할 때 이것도 강제로 동기화가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시퀀서 노드에서 강도를 0.7, 0.8 이 정도로 놓고 영상을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업스케일링 구간에서는 나는 강도를 1로 둬가지고 세게 잡아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설정이 불가능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해결해서 스트렝스 싱크라는 토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것도 연결을 해주면 자동으로 펼쳐지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개수는 6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작이 안 되고요. 프레임 레이트 FPS죠. 이거를 이동시켜 주면은 같이 동기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입력 프레임도 동기화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도도 동기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도만 내가 뒤에 있는 부분에서 업스케일링 구간에서 강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싱크를 빼주시고 여기서 강도를 조정하게 되면은 이것만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앞단에서는 0.7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쓰시다가 뒤에는 1로 두고 싶다 이러면은 요것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한 버전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되는 모든 LTX 관련 워크플로우에서는 이것들이 전부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설치 방법은 커스텀 노드 매니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시거든요. 여기서 디노 커스텀 노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검색이 되고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파이썬 종속성 관련해서 어떠한 것도 연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설치를 하셔도 아무 문제 없이 간단하게 설치가 100%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용해 보시면서 혹시 버그가 발생하거나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사용하면서 매번 번거롭게 손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관련 노드를 개발을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필요하시다면은 설치해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좋은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